올 한 해 나의 연애운은 어떨까요? 1년 연애운 미리 보기 전체적으로 훑어드릴게요. 카드를 고르신 다음에 번호에 맞춰서 솔로분, 커플분들 따로 읽어드릴게요.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카드 번호는 10초 뒤에 공개됩니다. 네, 1번 고르신 솔로분들, 올해 연애운을 보면 어른스러운 사랑, 성숙한 사랑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천칭자리 뉴문카드, 새로운 로맨스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아래는 웨딩카드까지 떴거든요. 올해 1번 분들에게는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가능성 매우 크다고 보이고요. 또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에 들어가실 거예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들, 이제까지 여러분이 해오셨던 연애와는 좀 더 다른 깊이감 또 몰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데요. 특히 천칭자리는 상징이 저울이잖아요. 그만큼 내가 헌신하고 배려하게 되고 또 그게 또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골든룰을 암시해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주어야 한다. 주는 만큼 받게 된다. 이거는 이제 예측 가능한 관계라는 걸 암시하고 신뢰도 주고받는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로맨스는 뭔가 화끈하다거나 불같거나 내일이 안 보인다, 그 정도로 타오른다 이런 열정은 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흐름은 좀 물이 흐르는 것처럼 편안하고 또 저울로 잴 수 있을 정도로 눈에 가늠이 되는 좀 그런 사랑의 차원이거든요. 또 시기적으로 보면 올 초에 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연애운은 점점 더 좋아져요. 또 늦은 봄에서 초여름부터 알게 되는, 그때 새로 알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랑 하반기에 더 좋아질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보조 카드에 지금 타워가 떴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장면이다 이런 사인이 있어요. 약간 1번 분이 여기서는 누구를 만날 것 같다 이 생각에 차려입고 뭔가 준비해서 가는 곳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머리를 안 감고 다닌다거나 대충 입고 편의점 가는 약간 그 정도 동선에서 알게 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또는 너무 익숙한 장소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되는 곳, 또는 내가 익명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곳, 이제 거기서 연결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타워 카드는 그 자체로 예측이 안 된다, 열린 결말이 있다, 이런 걸 말하거든요.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던 이상형, 그거랑 이분은 좀 거리가 멀 수 있어요.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한다니, 내가 이런 사람이랑 썸을 탄다니, 진짜 인생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쌓아오셨던 여러분의 어떤 기준, 사랑에 대한 고집, 이런 것들이 타워 카드 보이는 장면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근데 타워 카드는 무너져 내리는 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부실공사로 이루어진 탑이고 부패한 나라에서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들을 암시해요. 이 카드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지고 오셨던 고정관념이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번 분들은 이제 이상형의 조건, 뭔가 예상했던 장면에서 벗어난 시점, 그때 썸이 딱 시작될 때 이건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실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깨달아 보시는 게 좋겠죠. 또 타워 카드는 충격과 무너짐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에서 내 마음의 어떤 단단한 성벽이 무너져 내릴 수 있거든요. 돌로 만들어진 울타리가 무너져 내린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1번 분이 여러분 모르게 어떤 육체적인 스킨십, 여기에 흔들릴 수 있고, 맨정신이라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술김에 어떤 사람이랑 가까워진다든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저지르게 된다든지, 이런 위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심하기만 하면 이 늦봄과 초여름에 들어오는 사람, 이때 알게 되는 사람이 사실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호감을 더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또 힘카드는 이제 꽤 끈질기게 여러분한테 마음을 표현한다는 걸 암시하기도 해요. 이 사람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나 사실 1번한테 관심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나 좀 도와달라, 분위기 좀 만들어줘, 약간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1번 분이 어떤 사람이랑 자꾸 나도 모르게 부딪힌다던가, 나도 모르게 자꾸 저 사람이랑 엮인다, 이렇게 생각되실 때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뒤에서 어떤 사건들을 좀 준비하고 계획했을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 되고, 약간 알고 있지만 몰라서 당하는 척 하는, 좀 그렇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보이고요. 또 오늘 가운데 카드들을 보면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즌까지 여러분이 약간 상대방 간을 보실 거거든요. 마음을 쉽게 열지 않으려고 약간 정신줄 잡으려는 모습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인간적인 궁금증 때문에 다가오는 걸까? 그냥 호기심 갖고 장난기를 발동시키는 건가? 약간 여러분이 지켜보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약간 전세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1번 분이 타고난 성격상 약간 연애에서는 뭐 아니면 돈데, 내가 저 사람이랑 확실히 도장 찍을 거 아니면 아예 그냥 안 만날 거야, 약간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뭔가 확실히 정하고 싶어져요. 저 사람의 뒷배경을 조사한다든지, 평판을 들어본다든지, SNS를 관찰한다든지, 약간 여러분이 줄다리기를 하고 또 밀당에 들어가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겨울이 되면 좀 더 확실한 결단을 내리실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는 칼의 왕이랑 컵의 왕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어떻게든 결정하자. 이거는 사귀는 거야, 안 사귀는 거야, 정하자. 또 앞으로 사귀려면 이런 것들은 정하자. 이렇게 규칙도 여러분이 정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이게 사실은 상대방이 정하고 있는, 상대방이 원하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두 분 사이에서 상대방이 여러분보다 어릴 수도 있고, 혹은 일단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더 기대고 의지하는 것 같거든요. 또 여러분 눈치를 좀 더 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왠지 나는 누구랑 연애하면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나도 좀 기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 연애는 여러분이 좀 더 결정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또 천칭자리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받는 게 있거든요. 상대방이 정서적으로 진짜 든든한 사람이어서 여러분이 마음 터놓고 이야기한다든지, 상대방이 여러 경험들이 적다고 해도 사람이 알고 보니까 속내가 진짜 깊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분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이 100% 희생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1번 솔로분들은 올해 이렇게 천천히 알아가게 되는 사람?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는데 내가 아직 뭔가 정하지 못해서 시간을 좀 끌게 되는 그런 썸의 장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막상 결정하게 되면 두 분은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꽤 깊게 진전될 거예요.
상대방은 또 여러분이 지금 예상하는 범위에서는 좀 더 벗어난 인물일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충격적인 만남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로맨스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애운은 나의 주도적인 능력을 돋보이게 만들 거다. 결국 내가 왕인 그런 연애를 하게 될 거다. 내가 그러니까 또 왕답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1번 고르신 커플분들, 올해 커플이신 분들의 연애운은 일단 두 분의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편한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관계였는데 올해는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된다거나 장기 여행, 이동에 대한 계획, 동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계획하는 그런 가능성 매우 크거든요. 지금 마지막 카드에 웨딩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결혼에 대한 이슈, 두 분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될 거예요. 우리 이제는 결혼 생각하자 약간 이렇게 돈을 모으기 시작한다거나 우리 살면 같이 어디로 갈까? 약간 구체적으로 장소를 알아보는 그런 행동들도 있겠죠. 만약에 1번 분들 중에서 나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오래 만날 사이니까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보자. 약간 결혼을 염두에 두고 커리어를 생각해 본다든지 공부에 대한 생각, 우리의 투잡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하게 되실 수 있어요. 각자 시간에 일을 하고 나서 만나는 시간에 공부에 돌입한다든지 같이 투잡을 한다든지 자격증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경제 공동체가 되면서 통장을 합치고 돈 얘기를 확실히 올해는 좀 더 자주 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돈을 쓰면서 지내지 말고 이제 한 배를 타고 앞으로 가야 하니까 좀 더 성숙하게 그렇게 만나가자. 약간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아직 어리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올해는 유독 더 들어오게 되고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관찰하게 되고 그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이미 적응의 시기는 끝났기 때문에 손잡기 어색하고 떨리는 설레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편안한 시기를 보내실 거예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자세히 보면 이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흘러가는 시기 이때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이유, 어떤 예상하지 못한 흐름 때문에 다투게 될 수 있어요. 오해를 하게 돼서 말다툼 한다거나 서로 이해해주지 못할 수도 있고 서로 자기 살고 있는 삶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각자 삶에 바빠서 서로에게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어떤 커리어에 바빠진다든지 자기 가정사 때문에 정신이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도 가능해요. 우리는 그냥 다 잘 지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밑바닥에서 균열이 생길 수도 있죠. 말하지 않고 불만을 쌓아두면 이 시기에는 한번 터질 수 있거든요. 딴 사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말꼬리 잡아서 엉뚱하게 새우등 터지듯이 싸운다든지 몇몇 분들은 이 시기가 확실히 권태기로 쭉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초여름의 시기까지 현명하게 버티는 것, 봄에서 여름으로 지나가는 이 시기에 두 분 관계가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지만 이걸 버티는 게 진짜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타워 카드 위에 힘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카드의 조합은 언제까지 둘이 좋은 얘기만 하고 살 수 있냐,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어떡하냐, 약간 하늘이 묻고 있는 시기예요. 권태기라면 권태기고 조정의 시기라면 조정의 시기겠지만 서로 좀 더 세밀하게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드러내고 서로의 욕구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오늘 조언 카드에 새로운 로맨스의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내가 해야 되는 역할, 네가 해야 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덮어뒀던 거 아니면 콩깍지 씌워서 제대로 못 봤던 거 이제는 미래를 제대로 생각하게 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은 오늘 얘기하자. 약간 화두에 다양한 주제들이 오르내리게 될 거예요. 이 시기에는 이제 참게 된다거나 그냥 묵혀두게 되면 축이 기울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크게 다투게 된다거나 서운한 감정이 되게 크게 오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워낙 이 시기에는 타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질 수 있고 딱 한 사람이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시기도 다가올 수 있거든요. 동굴로 들어가 버린다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실수한다거나 딴 사람이 유혹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게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올해는 확실히 좀 싸우거나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런 것들은 지키자. 약간 원칙이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싸워도 얼굴 보고 싸운다. 대화할 때는 약간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싸우더라도 규칙이 좀 있어야겠어요. 또 어느 순간은 이야기가 멈추더라도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연락한다. 연락 두절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괜히 좀 줄다리기 하실 필요가 없고 서로 삐지지 않는 거. 내가 정말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려주겠어. 이렇게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다가는 이 고비를 넘기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시기만 잘 지내고 나시면 훨씬 더 단단해질 거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두 분 열매가 더 단단하게 익어가거든요. 한번 크게 싸우고 나면 이제 싸움도 잦아들게 되고 훨씬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이제 이 정도는 싸울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선을 넘지 않으니까 싸울 일도 별로 없겠죠. 약간 올해 1번 커플분들은 서로 바닥을 보게 되는 장면이 있고 이걸 통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이 사람만큼 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또 나만큼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결혼까지 생각하는 진지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애운의 핵심은 이 중간에 다가오는 고비를 잘 넘기시는 거. 이게 핵심이고요. 천칭자리 상징이 저울이라고 말씀드린 것만큼 서로 너무 기대한다거나 축이 기울어지면 안 돼요. 연인이니까 커플이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너 이해해야 돼. 약간 이렇게 너무 풀어지는 것도 안 되고 감정을 막 서로 쏟아낸다거나 야, 이 정도는 받아줘야지. 나도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이 기울어지게 되면 균형 감각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또 주변에서 야, 커플들은 이런 거 하더라. 뭐 이런 선물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또 두 분의 축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1번 분들은 딴 것보다 비교하지 말고 두 분 사이의 균형과 축을 잘 세우고 싸움의 원칙, 지혜롭게 적응해 가기, 이해해주고 원칙을 가지기, 끝없이 대화하기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분명히 한 단계 더 관계가 발전되고 앞으로는 확실히 싸울 일이 없는 안정된 시기 접어드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뽑으신 솔로분들, 올해 연애운 핵심은 새로운 인연이 등장한다 이런 부분인데요. 마지막에 나온 카드를 보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어요. 내가 탐구를 시작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런 핵심이 있거든요. 이 카드에 보이는 애매한 거리감이 유지되는 걸 보면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스스로에 대한 질문도 있을 거거든요. 저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다가가는 게 맞나?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질문도 끊이지 않을 거예요. 올해는 아무래도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 상상도 안 해본 사람 화두가 될 건데요. 근데 이 사람이랑 오래 갈 수 있을지 이거는 또 퀘스천 마크예요. 이게 이 사람이 여러분의 연애세포를 오래 깨워주는 건 맞거든요. 가슴을 뛰게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확실히 생각이 좀 복잡해요. 오늘 조언 카드에 신의 힘에 굴복해야 한다. 감정의 파도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거부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관찰자의 시점에서 신의 관점에서 바라봐야겠죠. 올해 다가오는 이 사람은 여러분의 시간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맞지만 거부하고 싶은 의식적인 생각?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왜 그런 생각이 생기는지 이것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 여러분이 바라고 있던 어떤 특정한 사람, 이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분의 이상형과도 거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시기에 다가오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기적인 흐름을 보면 올 초는 확실히 여러분이 연애 생각을 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몸이 바쁘고 뭔가 만남도 많아요. 친구들이랑 동료나 가족들 이렇게 사람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내가 이거 말고 딱 둘이 붙어있는 사랑, 연애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고 보여요. 초반 분위기는 그렇다고 막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체력이 부족하거나 힘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내 능력을 주변에 충분히 인정받게 되니까 연애에 관심이 떨어져요. 내가 생각하고 지시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고 좋은 일로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애보다는 커리어나 개인적인 어떤 자기개발, 다른 일들로 훨씬 채워지겠죠. 근데 여름으로 들어서면 확실히 여러분한테 좀 다가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로 알게 된다거나 취미나 공부로 알게 되는 소개팅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만남에 가까워요. 서로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확실히 연락을 좀 더 자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서로 너무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조정해야 되는 것도 많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뭔가 거래나 업무 때문에 알게 되는데 일단 공적으로 시간을 잡아야 되니까 뭐 언제 어디서 만날지 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고 만난 다음에도 계속 팔로우업 해야 되고 따로 연락할 일이 많아져요. 과제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야 한다거나 어떤 프로젝트에 같이 들어가게 되고 뭐 서로 어떤 걸 잘 하는지 서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이 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게 되거든요. 또 두 번째는 그런 공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서로 어떤 성격인지를 몰라요. 언제 연락하면 반응이 오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핸드폰만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답이 왔나? 이렇게 자꾸 체크해보게 되거든요. 이미 파악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사람의 일하는 속도나 완성도, 퀄리티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예측이 가능한데 이 사람은 워낙 서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서로 체크하다 보니까 자꾸 연락할 수밖에 없는 관계. 또 공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일 얘기만 많이 하거든요. 민망해서 딴 얘기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두 분 사이에는 확실히 좀 적응 시간이 꽤 있을 것 같고 서로 박자도 맞춰가고 조정하고 눈치를 보거든요. 두 분 관계가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르쳐줘야 된다거나 뭐 체크를 해야 한다거나 지위가 다르다던가 아니면 두 분이 하는 일에 좀 선후 관계가 있어서 한 사람이 먼저 하고 다음 사람은 계속 눈치를 봐서 그거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분의 일이 계속 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사람이 민망해서 밥을 산다든지 뭐 소소하게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하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이 먼저 하게 되면 뒤에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일을 진짜 잘한다 이렇게 장점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저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프로 같은데 연애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확장되고 호기심도 유지되는 그런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썸을 이어가다가 여러분이 연말로 가면 약간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실망하는 게 클 수 있거든요. 신선함은 사라지고 새로움이 식어가다 보니까 서로 알 만큼 알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이 관계를 이어갈지 썸으로 끝내버릴지 이럴 가능성을 여러분이 결정짓게 되거든요. 막상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의 장점이 기대 이하일 수도 있고 막상 보니까 안 맞는다는 걸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썸을 여러분이 진짜 장기적인 연애까지 이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를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관계를 이어가려면 단점을 내가 안고 가야 돼요. 그 단점은 신이 말하기를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건데 네가 안고 갈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 거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 운명의 힘, 거대한 힘은 네가 바꿀 수 없는 거다라는 것도 암시하거든요. 원거리 연애 가능성도 있어요. 서로 좀 지칠 수 있는 그런 장애물도 있고 서로 활동하는 시간이 다르거나 취향이 다르거나 생각했던 것만큼 처음에 신선함이 줄어들면서 다른 면들을 보게 될 수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이 새로운 인연은 여러분한테 올해 생동감이나 연애세포 깨워주는 건 확실해요. 연애감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 썸 이후로 여러분이 대화하는 스킬이 는다든지 나는 이런 연애를 진짜 하고 싶었던 거구나. 여러분의 니즈를 확실히 알 수 있죠. 또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얻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올해 들어오는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랑 오래 갈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경험 자체를 확장시켜 줄 거고 인식을 바꿔줄 거예요. 또 활력도 가져다 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썸에 뛰어들어야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이어갈까 안 이어갈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가오는 썸에 적극적으로 임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인연이 오는 것도 막지 마시고 만약에 이 사람이 떠나가게 된다고 하면 이건 시절의 인연이었구나. 나에게 좋은 것들을 알려줬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훌훌 털어내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뽑으신 커플분들, 올해 여러분의 연애운을 살펴보면 새로운 면을 보게 된다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대방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실 거예요. 혹은 이분의 신상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애정도, 감정,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동수가 들어오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취업한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사람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고 새로운 데 적응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변화가 다가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제 저 사람이 새로운 데에 적응해야 되다 보니까 두 분 관계는 약간 잠잠해질 수 있어요. 과거에는 달콤하게 나한테 잘 챙겨줬는데 올해 들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을 챙겨주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제 상대방이 체력이 조금 더 부족하다든지 좀 바빠지고 이리저리 다녀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데이트 동선, 일정 이런 데도 변화가 생길 수 있죠. 이제 올해 두 분의 에너지를 말씀드리면 두 분이 원래는 작은 조각배에 타고 계셨거든요. 원래는 주변이 좀 잔잔한 호수였고 넓은 강이었다 보니까 좀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올 초반까지는 그렇게 좀 잠잠함이 이어지거든요. 익숙하다, 편하다 이런 식의 좀 평화로운 시기예요. 이제 근데 늦봄에서 여름에 이르는 시기에 이제 두 분 사이에 변화가 오거든요. 이제 배가 흔들리는 거죠. 평소보다 만나는 시간이 줄어든다든지 각자 시간을 보내고 되고 대화할 주제가 사라진다든지 공감대도 줄어들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중반 이후로 들어서게 되면서 점점 데이트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서서히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각자 일상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맨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권태기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방이 어느 날은 내가 진짜 너무 피곤해서 그래. 나 진짜 너무 바빠.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온 거다. 약간 이렇게 생색을 낸다든지 가지고 있었던 책임감이 약간 의무감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예 딱 며칠을 여행을 같이 간다거나 이제 딱 집중해서 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각자 다른 일을 한다거나 서로 개인 시간을 확보해주면서 데이트 밀도를 조금 더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분들은 상대방의 신상이 달라지는 게 두 분에게 이별수, 떠나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거든요. 아예 평생 진짜 멀어지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잠시 멀어지더라도 끈을 유지하면서 서로 믿어줄 수 있는 서로 각자의 일상을 존중하면서 천천히 자리 잡는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동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면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놀라운 충격 이런 걸 받게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해요. 지금 조언 카드에서 신의 뜻에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연인으로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나한테 해야지 이렇게 정하게 되는 고정관념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하게 되면 야 너는 어떻게 변할 수가 있냐 너는 예전 같지가 않아 이렇게 실망하게 되고 또 서운해하고 그렇게 변화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갈등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별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죽을 때까지 평생 똑같은 모습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근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신뢰, 나를 얼마나 아껴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이런 것들은 좀 지켜가고 그러면서는 혹시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취향 이런 게 아닌지 내 생각엔 너무 당연한 건데 상대방한테는 아닐 수 있거든요. 또 사람의 가치관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경험을 여러 가지 쌓다 보면 또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도 해요. 건강을 해친다거나 진짜 해로운 문제라거나 뭐 금전적인 문제 이런 거는 너무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안 되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변화를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 어느 선을 넘으면 나도 그때는 놓아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 어디까진 받아줄 수 있는지 올해 이번 분들은 그런 점을 많이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기회거든요. 바꿀 수 있는 거, 또 바꿀 수 없는 거 이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해야 되고 또 소통하는 장면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 분들은 올해 상대방과 서로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더 성장하려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인지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 서로 공감할 수 있는지 끈기랑 의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테스트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또 내가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또 나도 대화하고 경험을 거치고 나면 나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삶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죠. 동시에 이번 분은 상대방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의 이런 면이 진짜 좋고 중요하다 이렇게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이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달라져요. 이제 그런데 그 여러분의 기준이나 원칙에서 벗어나요. 여러분의 틀을 막 흔들어요. 그러면 두 분 관계가 결국에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시절의 인연이 다한 건지 우리는 삶의 변화에 맞춰서 멀어져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 걸음 뒤에서 물러서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나는 어떻게든 진짜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결정을 하셨다면 그렇게 이어가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이런 변화까지도 내가 받아야 돼요. 또 내가 상대방 변화에 맞춰서 나도 변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 인내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또 그렇다고 변화 자체가 모두 다 나쁜 걸로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 올해의 상대방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내가 몰랐는데 저 사람의 새로운 면이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좋구나. 새로운 게 또 우리에게 신선함으로 다가온다. 우리 관계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이런 결론도 가지실 수 있어요. 변화 자체는 긍정도 없고 부정도 없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거부할 수 없는 변화가 왔을 때 그 안에서 내 원칙을 잘 세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올해 연애운을 읽어보면 등잔빛이 어둡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당신이 찾고 있던 로맨스 파트너, 당신의 운명의 짝, 이미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강력한 카드거든요. 가까이 있던 사람,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올해 연애운의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지금 카드를 보고 계신 시점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두 분이 연결되는 시점에서 과거를 들여다봤을 때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이제 이 카드 이미지가 암시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 딴 사람들한테 연애 사실을 이야기할 때의 장면이거든요.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너 어떻게 만났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답하는 내용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이러저러 해서 알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올해는 뭐 소개팅이나 어플 만남, 선, 약간 이렇게 어색한 상태에서 딱 두 분이 마주보는 그런 기운보다는 그냥 물 흐르듯이 일상생활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사람, 그렇게 서서히 젖어드는 사람, 그 사람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올해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겨울의 기운이 가시지 않은 이른 봄, 이때까지는 연애 생각이 거의 없으실 것 같거든요. 나는 내 옆에 아무도 들여놓지 않겠다. 내 주변 사람은 아무리 봐도 택도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강해요. 지금 올 초에 나온 카드가 불면증 말하는 칼 9번인데 이 카드는 과거를 보면서는 후회랑 미련이 가득하고 미래에는 희망이 없고 자려고 누워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누가 계속 주고 있거든요. 불편한 마음에 미래에 대해서도 계속 불안하고 잘 수도 없어요. 자유롭지 못하게 억누르는, 짓누르는 세력이 있거든요. 올 초까지는 뭐 여러분한테 상처를 준 사람, 과거 사람이 계속 SNS 피드에 올라온다든지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한테 좀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게 될 수 있거든요. 같이 솔로로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꾸 여러분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이러다가 연애 계속 못할 거야. 약간 가스라이팅?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말인데 우리 그냥 아무도 만나지 말고 서로 의지하고 살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세상이 야 너는 이러니까 연애를 못하지. 이렇게 말한다든지 이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 커리어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계속 연애운을 누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연애할 때가 아니다 라고 현재 행복을 유보하게 되고 계속 미루게 만들고 또 좌절시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합리화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연애를 하겠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사랑해봤자 남는 건 상처밖에 없어. 이런 흐름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조언 카드에서는 결론이 꽤 가까이 있다. 심지어 당신의 손에 닿는 곳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3번 분 중에서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진짜 썸 탈 사람 없다니까요. 진짜 연애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단정 짓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당신의 등 뒤에 있다. 시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3번 분들은 여러분의 커리어와 관련된 곳, 이미 가시는 곳, 뭐 학교나 도서관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회 모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연애를 끌어당기실 가능성이 가장 크거든요. 두 분은 심리적인 거리감이 특히 멀지가 않아요. 이야기할 주제도 명확히 있거든요. 물론 때로 두 분의 관점 자체는 다를 수 있어요. 뭐 일하는 방식이나 대화하는 방법이나 뭐 사회 형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같은 거 이런 건 다를 수 있죠. 발은 이렇게 같은 곳에 대딛고 있는데 바라보는 곳은 묘하게 다를 수 있죠. 이게 유독 이제 대화를 한다거나 어떤 협의를 한다거나 회의를 할 때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처음에 3번 분들 생각에는 저 사람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방식에 대해서 주장하다 보니까 내 주장이 틀린 건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논리를 다시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상대방한테 네가 틀린 거다, 내가 맞은 거다 계속 주장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어요. 약간 두 분의 관계는 싸우다 보니까 정든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우리 이제는 화해하자, 약간 술자리를 갖게 된다든지, 이 얘기를 워낙 하다 보니까 딴 얘기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자주 대화하게 되고, 오히려 치열하게 각자 입장을 주장하다 보니까 속 얘기도 털어놓는 그런 장면이 예상되거든요. 이때 이제 여러분이 상대방을 쳐내지만 않는다면 남다른 사랑으로 키워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람, 일단 첫인상은 여러분의 이상형이나 이상적인 장면과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약간 갈등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갈등을 어쩔 수 없이 해소해야 되다 보니까 연락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사람이랑 진짜 최종적인 인연이 될지, 평생을 같이 갈지 그건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올해는 진짜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올해 다가와야 되고 맺어줘야 되는 사람은 확실해요. 근데 이 사람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도 많을 거고, 시절의 인연 이건 명확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나한테 운명이야 이렇게 매달릴 것까지는 없지만, 이 사람이랑 대화하고 서로 설득하려고 그러고 자기 입장을 증명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화 스킬도 성장하게 될 거고,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도 키워지거든요. 또 서로에게 굉장히 예측 가능한 사람, 이런 인식이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호기심이 되면서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지거든요. 점점 좋은 우정과 약간 술친구 이런 모습도 보여요. 그러면서 연애 감정도 피어날 거라고 보여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커플이신 3번 분들, 올해 여러분의 연애 운은 좀 묵혀있던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올해 안으로 두 분이 결혼을 결심한다거나 혹은 더 좋은 데로 이동하는 그런 운도 강해요. 이제는 두 사람이 새로운 삶의 챕터를 함께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물론 한 해를 시작하자마자 막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지고 행복하다, 기운이 넘쳐난다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른 봄까지는 일단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어느 날은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헤어질까 이런 생각의 위기 이런 것도 한번 등장할 거예요. 초반까지는 약간 속으로 어떤 서운한 걸 삭혀야 한다거나, 상대방의 단점을 봤는데 입 밖으로 꺼내면 그걸 헤어져야 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한다 이런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뭔가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생길 수 있어요. 3번 분에게 어떤 가정사가 있다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커리어에 대한 답답함, 이게 커지면서 연애의 자신감도 깎아먹을 수 있거든요. 또 이 칼 9번 카드는 불신을 말하기도 해요. 어느 날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면서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마음 한켠에서는 이러면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나도 내 살 길 찾아야 돼, 굉장히 방어 기제가 커질 수 있죠. 커플이 헤어지게 되는 게 이유가 있어서 헤어진다기보다는 마음이 일단 먼저 달라지고 그 다음에는 이유를 찾아서 끼워 맞춘다고 하잖아요. 올 초에 3번 분들은 그런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위기를 넘어가고 나면 비 온 뒤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땅이 더 단단해질 거예요. 두 분이 훨씬 가까워질 거고, 이제는 커플의 단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또 다른 나 자신이다 이렇게 느끼실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올해 두 분은 시간이 갈수록 진짜 흐름이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 하신다거나 같은 곳으로 움직이는 기운도 강하거든요. 서로 너무 달라 이렇게 생각하셔서 다른 방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점이 있으니까 목적지는 같은 곳으로 해보자, 좀 이렇게 마음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아요. 올해는 두 분이 취미생활을 같이 시작해보는 것도 좋거든요. 취미를 연결해서 투잡을 가져보거나 사업 아이템 이렇게 활용하시기도 좋아요. 운동을 하면서 신체 활동을 하면서 서로 격려해준다거나 각자 잘하는 걸 칭찬해준다거나, 약간 함께 있는 시간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꼭 데이트한다고 해서 어딜 여행을 가야 된다거나 물건을 사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둘이 같이 에너지를 충전하시는 것도 좋고, 각자 책 읽으면서 같이 있을 수도 있죠. 특히 근데 올해 3번 분들은 대화를 진짜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술 한잔 하면서 속에 있는 얘기 해보자 이런 시간을 갖는다든지, 멍하니 뭔가 불멍, 물멍 이런 거 하시면서 대화한다던가, 약간 감정에 응어리진 부분들 오래 두지 마시고 솔직히 털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나도 말은 하지만 올해는 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의 감정을 들여다보시면서 나는 지금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지 않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시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왜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혹시 분노인지 서운함인지 이렇게 감정을 규정 짓는 게 먼저고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대화를 할 때도 너는 꼭 왜 그러냐? 약간 이렇게 대화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장면 때문에 서운한 것 같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나의 입장에서 서술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분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랑 의사소통할 때도 꼭 필요한 화법이거든요. 화살을 상대방에게 두지 마시고 나한테서 화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만들어지고 있는지 원인을 규명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털어놓게 되면 이 감정의 원인이 진짜 사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해였을 수도 있거든요. 또 그렇게 대화를 하시는 게 장점도 더 끄집어낼 수도 있고 단점은 별게 아니었다. 이것도 알게 돼요. 사실 3번 분들은 올해 연애운에서는 좋은 카드들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이 하반기로 갈수록 주변 사람들한테 두 분의 연애를 자랑한다거나 두 분의 추억도 훨씬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흙의 성질, 정말 남는 걸로 만드시는 게 좋거든요. 추억이 만약에 서로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된다면 정말 좋을 거고 같이 대화하는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개인적인 성장으로 연결한다든지 스스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도 커지겠죠. 그냥 마냥 둘이 만나서 놀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지내면서 서로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만큼 더 좋은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너랑 내가 함께 지내다 보니까 나는 사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 그리고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관계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에너지랑 기운을 3번분께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하반기에는 분명히 내가 이 사람이랑 있으니까 내 인생 너무 좋다. 이렇게 실감하실 수 있는 기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사람은 당신이 평생 기다려온 짝일 것이다. 이런 카드도 나왔고 삶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연애 말고도 다른 부분까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될 그런 연말의 기운이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하셔서 애정도 다지고 또 커리어나 금전 이쪽에서도 성공을 함께 이루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올해 연애운은 초여름에 당신에게 선선한 바람이 불 것이다. 그걸 기대해라. 이런 메시지를 읽게 되는데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6월과 7월 그때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잖아요. 그 바람은 에어컨보다도 상큼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파란 하늘색이 있는데 그게 파란 바다색이랑 겹쳐져서 느낄 정도로 아주 청량한 시기. 이제 그 시기가 피크거든요. 여러분한테는 그 시기에 풋사과 같은 사랑이 다가오는 그럴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보여요. 또 올해 4번 분들한테는 이동수 있을 것 같은 예감도 있거든요. 새로운 장소, 여행이나 이동, 여기서 알게 되는 새로운 사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은 올해 이제 신체적인 매력 이것도 점점 올라가게 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에 생기가 돋게 되고 약간 여름 미녀, 여름 미남 이렇게 모습이 비춰질 거예요. 목소리도 긍정의 기운이 묻어나거든요. 맑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강한 긍정의 에너지를 주변에 보여주게 되고 이게 이제 사실 애정운뿐만 아니라 대인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올해는 확실히 이제 처음과 끝, 시작과 끝 부분보다도 이 초여름, 여름까지부터 시작되는 이 가운데 기운이 좋거든요. 그래서 한 해의 딱 가운데 해당하는 6월 말 이때를 기점으로 앞뒤 3개월 이때 시간이 가장 연애운이 좋다고 보여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이 4월부터 10월까지 이 따뜻한 시간 그때를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봄까지 연초는 사실 연애보다 다른 인간관계에 좀 더 집중하실 거예요. 사실 이 시기는 친구나 동료,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나 약간 아랫사람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혹시 4번 분 중에서 나는 연애하는 것보다 지금 친구들이 너무 좋고 지금 동료들도 있고 나는 외롭지가 않아. 나는 뭐든지 같이 할 사람이 있고 충분히 즐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연애 갈증을 별로 느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이 곧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그런 균열이 생기면서 두 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약간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랑 물리적인 상황이 달라져요. 뭐 이직을 하게 되거나 이사를 하게 되거나 확실히 공감대가 사라지거든요. 삶의 갈림길들이 등장하면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에서는 나라면 저런 선택을 안 할 텐데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거든요. 혹은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공감해 주기를 바랬는데 상대방이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서운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정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시거든요. 원래는 우리 진짜 연애 안 해도 서로가 있으니까 충분하다 약간 동지의식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균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 초에는 여러분이 연애는 둘째치고 이제 다른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동수가 같이 맞물려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여행 가서 좀 생각을 비우고 오고 싶다, 리프레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나 내가 이 자리를 떠서 좀 장소를 바꿔볼까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움직임을 자극하는 그런 장면? 그때 여러분과 새로 알게 되는 사람을 한번 눈여겨 살펴보세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름에 접어들면서 뭐 소개가 들어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새로 알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도 일단 나한테 호기심이 있고 좋은 감정이 있을 거예요. 또 그 사람은 심적으로는 확실히 좀 편안한 사람이고 성격이 급하지도 않고 전전긍긍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되더라도 뭐 전혀 불편하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또 상대방도 여러분을 굉장히 이해해주고 받아주거든요. 여러분의 감정 기복 같은 거는 정말 개의치 않는 사람이에요. 뭐 괜찮아 이런 말들이 입에 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에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안 지 얼마나 됐다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 거지? 왜 일부러 처음에 잘해주는 것 같지? 약간 이런 의심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또 연초에 여러분이 워낙 대인관계에서 약간 배신감을 느끼셨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 의도도 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조언 카드에 보시면 진짜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사랑을 가질 자격, 쟁취할 자격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올해의 카드들은 4번 분들에게 따뜻한 사람, 안정적인 눈빛을 주는 사람,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당신이 가질 자격이 있다. 또 상대방한테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보여줘도 괜찮다. 안심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특히 이 카드는 물병자리 카드이기 때문에 물을 교환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또 물은 감정을 말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난 또 이런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솔직히 말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내가 솔직히 표현할 때 그에 맞는 사인들이 와요. 내가 욕구를 솔직히 드러내야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다. 에너지 교류를 강조하는 카드거든요. 게다가 이 물병자리가 풀문, 보름달로 들어오는 시기에는 진짜 날것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도 괜찮아요. 정말 알몸처럼 드러냈을 때 그에 응당 상응하는 솔직함이 온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올해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내가 받을 만한 사랑, 내가 가질 만한 사랑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예 물이 말라버려요. 그럼 사랑 자체를 놓칠 수 있거든요. 올해 흐름들을 보면 사랑할 시기는 분명히 맞아요. 또 여름에 다가오는 사람이 올해 하반기까지 쭉 이어지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올해 알게 되고 다가오는 사람, 연결되는 사람은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사랑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조금 더 확신을 가지시고요. 연애가 아니라 주변의 인간관계, 학교나 회사 이런 데서 특히 상처를 받거나 인연이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연초에 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인연이 교체되는구나. 이건 가고 이제는 사랑이 올 건가 보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커플분들 올해 여러분 연애운을 읽어보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게 점점 커질 것이다. 커플 연애운으로 정말 좋은 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딱 앞뒤에 나온 2장만 생각하시면 올해 연애운은 진짜 최상의 연애운이에요. 한 단계 두 분의 관계도 단단해질 거고 앞으로는 어떤 방해물이 와도 진짜 끄떡없는 그런 사이가 될 거거든요. 또 이 조언점으로 생각해볼 2장의 카드가 뭐 힘이 그렇게 큰 카드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4번 분들은 이 정도의 갈등이나 어려움 정도는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겠다고 보이고요. 일단 나머지 카드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짚어드리면
올해 4번분들은 결혼을 염두에 둔다거나 양쪽 가족들한테 인사를 한다거나 같이 살 집을 알아본다거나 좀 더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할 거거든요. 특히 이제 완연한 봄이 되고 또 여름으로 이어지는 시기, 또 여름에서 가을로 이어지는 시기, 이제 이때가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 경조사에 참여하게 되고 서로 더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고 각자 가지고 있었던 인간관계에 묻어나게 되고 녹아가게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문화의 연결 장면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서로의 부모님을 만난다거나 형제나 친구들을 이 시기에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장면이 있었던 거는 과거에 저런 사람이랑 연결됐기 때문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실 수 있거든요. 약간 과거에는 맞춰지지 않았던 퍼즐이 있었는데 이제 중반부에 올해 그걸 발견하게 돼요. 여기 조각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약간 이런 깨달음도 있어요. 이제 그게 또 상대방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또 그게 부정적인 영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맥락이 있으니까 더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게 된다거나 또 앞으로 나는 그럼 이런 역할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고 약간 안개가 걷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서로의 인생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거, 그런 장면이 있을 때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해 보는 거, 그게 중요한 키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내가 좀 잘 보여야겠다 이렇게 어색하게 대하거나 긴장하지는 마시고 진짜 내 모습 이거는 유지하시되 그걸 어떻게 하면 장점을 더 강조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단점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장점을 부드럽게 또 예의 있게 표현하는 거, 특히 이제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매치하는 거 이런 거 고려하시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중반부에는 확실히 경조사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서로 가족을 만난다거나 친구 만나거나 이럴 때도 너무 어색해서 숨어버리고 싶을 때 그때도 잘 차려입고 간다거나 또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는 거, 예의를 갖추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걸 드러낼 때 또 상대방도 여러분의 매력을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러니까 4번 만나길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조심해야 되는 거 2가지 중에 이 첫 번째 카드를 말씀드리면 올 초에는 확실히 좀 서두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이 카드에 보시면 주인공이 드레스 입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뒤에서 옷을 다듬어주는 여인이 붙잡고 있거든요.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근데 지금 이 주인공은 막 빨리 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신부 입장 이거 하기 전까지 신랑의 얼굴을 보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카드는 서두르려는 마음이 있으면 일 전체를 그르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생각대로라면 지금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 나만의 원칙이 때로는 고집처럼 변할 수도 있어요. 커플이신 4번분들 올 초에 이렇게 뭐 상대방이 바로바로 연락을 안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당장 가서 뭘 해보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원인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여유를 가져보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연락 안 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식은 거야. 이렇게 혼자 오해한다거나 딴 사람 만날 거다.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의 생각이 점점 커질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럴 때는 차라리 마음을 바꾸는 게 나아요. 만약에 저 사람이 거짓말하려고 작정했다면 어떻게든 나를 속일 수밖에 없거든요.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한테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을 그냥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헤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또 둘 사이에 인연의 끈이 닿았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 지혜가 연초에 반드시 필요해요. 내 마음만 잘 다스리고 나면 두 분 관계는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나중에는 오해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와요. 나는 사실 기다리기 너무 힘들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다음에 제대로 표현하는 그런 연습도 돼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연말로 가면 이제 서로가 서로만 쳐다보고 있다 보면 현실을 외면하게 될 수 있어요. 이 둘의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뭐 공부를 미룬다거나 일을 미루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좋아 보이면 단점을 다 덮어버릴 수 있거든요. 올해는 서로의 좀 비밀스러운 부분을 알아봐주고 뭐 가족이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단점을 드러낸다거나 이제 이런 장면들 때문에 서로가 더 특별한 감정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그게 좋지만 그렇다고 밸런스가 깨지고 다른 일을 안 하는 건 곤란하겠죠. 다른 인간관계를 너무 다 밀어둔다거나 데이트에 집중하느라고 공부를 안 한다거나 일에 집중을 안 한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심하신다면 이제 일과 사랑, 또 공부와 연애 이런 것들의 밸런스가 잘 잡혀질 거고 두 분의 관계도 더 단단하게 발전하실 수 있다고 보여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고르신 솔로분들, 올해는 여러분의 어떤 연애 가치관이나 핵심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특히 올해는 가만히 있는데 연애운만 기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삶에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게 연애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올해는 아무래도 여러분한테 이동수가 있을 거고, 이동수가 또 여러분한테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게 될 거예요. 가치관도 좀 많이 바뀌게 될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이랑 같이 가고 싶은지, 내 주변 환경은 어떻게 형성하고 싶은지, 삶의 어떤 중요한 기둥들이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많은 5번 분들께서 지금까지 가져오셨던 이상형의 조건, 또 이상적인 연애에 대한 그런 생각, 이게 좀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좀 뜯어 고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집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집을 이사하는 그런 모습, 아니면 집 전체를 다 뜯어고치는 리모델링, 좀 이런 장면이 보이거든요. 이제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어떤 지역에 대한 고민이나 주변 환경이 어떤지, 뭐 집의 구조는 어떤지, 뭐 해는 어떻게 드는지 진짜 엄청 많은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리모델링 과정도 그렇겠죠. 한번 이제 할 때 제대로 막 꼼꼼하게 계산하고 시나리오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올해 5번 분들은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런 조건들은 왜 생각해왔을까? 이런 조건은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여러분의 이상형 조건 자체를 들여다보게 되실 거거든요. 그중에 필요 없는 거나 의미 없는 것들은 추려내게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는 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생각이 잘 안 바뀌거든요. 주변 환경이 바뀌고 이제 외부 자극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내면을 청소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5번 분들은 일단 주변에 등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완전 달라질 거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올 초반까지는 확실히 좀 겨울잠을 오래 주무시는 것 같아요. 초까지는 연애에 대한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몸이 좀 스트레칭이 안 되거든요. 과거 연애에서 받았던 상처, 이게 자꾸 떠올라요. 저 사람은 왜 잘 살고 있을까? 나는 이렇게 기운이 안 나는데. 계속 위축되고 속으로 아픔을 삼켜야 되는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지금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있으니까 연애 자극이 올 초까지는 와봤자 자극에 무뎌지기 때문에 연애로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누구를 봐도 그냥 뭐 심드렁하게 되고 드라마를 봐도 설레지가 않고 그렇다고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도 없는 약간 겨울의 정체기, 이게 꽤 오래 가거든요. 이 시기를 여러분이 잘 극복하시려면 일부러라도 사람을 많이 만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뭐 시덥지 않은 이야기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에너지가 청소되고 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올 초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시고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위축돼 있던 에너지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서서히 끌어올려질 거예요. 일단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여러분 에너지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노란빛으로 움직이거든요. 올해는 중반으로 달려가면서 이제 이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또 대인운도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점점 편하게 대할 거고 안색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때는 딱히 연애랑 관련된 사건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시즌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가 되면 5번 분들이 이제 주변에 연애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게 되실 거예요. 다 행복해 보여도 가까이 들여다보면 커플마다 느껴지는 어려움도 있고 갈등 요소도 분명히 있거든요. 상반기 중에서 따뜻한 시기, 그때는 스치듯이 커플들의 모습을 슬쩍슬쩍 보시면서 어두운 면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시고 다음 연애를 하기 전에 이제 객관적으로 타인의 상황을 들여다보시면서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 그게 좋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사는지 알아보고 한 번도 안 가본 데라면 우리가 인장도 가잖아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인테리어 경험 있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영상도 찾아보고 뭐 후기도 보고 그러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시각화하죠. 이런 식으로 상반기에는 여러 경험을 흡수하는 거, 동시에 그 안에서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이걸 가닥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조언 카드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내려놓는다는 거는 초연한 자세를 말하거든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고집을 내려놓는 거, 집착을 내려놓는 거, 감정을 초월한 상태, 그때가 되어야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꼭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방법에 대한 고집, 그거는 결국 그걸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게 돼요. 방법은 내가 알 수 없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설정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서 다음 연애의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나리오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스펙을 생각하시거든요. 나의 다음 연애는 이런 사람이랑 연애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시나리오는 나랑 어떤 상호작용을 할 건가. 이게 더 중요해요. 사랑에서는 에너지의 교류나 어떤 상호작용, 신뢰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사랑을 생각할 때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단계 높은 상위 수준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필요 없는 게 뭔지 또렷하게 알게 되거든요. 이제 이사를 가더라도 뭐 큼직한 이야기들, 뭐 지역이나 크기 이런 거 중요하지만 뭐 창문의 크기, 문이 어느 쪽으로 났는지 이런 건 아무래도 덜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올해는 다음 연애의 생각을 좀 더 큼직한 기둥의 차원 이렇게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올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연애운이 훨씬 급상승해요. 고백을 받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 마음이 맞는 가족 같은 사람, 오래 갈 사람을 알게 된다. 이런 가능성이 하반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연말에는 호기심을 갖고 열정을 쥐게 된다. 함께 도전할 사람이 생긴다. 앞으로 나아간다. 연말에는 훨씬 좋은 사인들이 많이 왔어요. 하반기로 지나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상반기에는 마음 준비를 잘 해두시고 이제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것처럼 마음 상태를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올 초에는 아무래도 연애에 대한 기운은 확 올라오지 않거든요. 이제 그럴 때 오히려 냉정하게 다음 연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의 욕구를 점검하기도 좋겠죠.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당신의 러브라이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열린 마음, 또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각, 나도 누군가를 만나서 올해는 깊게 사랑할 거다. 나도 사랑을 표현할 거다. 사랑의 에너지 주고받겠다. 이런 신념과 어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긍정성, 그게 진짜 사랑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올 초에는 사랑에 대한 점검과 청소에 집중하시고 또 주변 사람 보시면서 사랑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에너지에 딱 맞는 사람이 하반기에 서서히 다가올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커플분들 올해 연애운 읽어보면 두 분 관계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위기 상황은 상반기에 있어요. 그걸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고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 그게 결정적이거든요. 특히 5번 분들은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슈,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취업이나 이직에 대한 고민, 뭔가 정해지지 않은 미래가 있어서 불안감이 있다거나 뭔가 신뢰가 잘 되지 않는 연기 같은 자욱한 게 있거든요. 정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두 분이 건드리지 않고 있는 뭔가가 폭탄처럼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대충은 알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개입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정사가 있는데 그게 좀 복잡해요. 이 상대방한테 말하고 싶은데 이제 말해봤자 저 사람이 해결해 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평판이 좀 안 좋아질까 봐, 나한테 안 좋은 생각하게 될까 봐, 이 관계에 해가 될까 봐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나의 이 단점, 치명적인 문제, 이걸 알고 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말로 꺼내기 어려운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금전적인 문제, 뭐 커리어에 대한 답답함, 이런 가능성도 있죠. 지금 연초에 해당하는 장면에 보시면 비밀을 말하는 여사제 카드, 또 이 불면증 카드,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거든요. 연초에는 좀 서로 말하기 꺼려지는 이슈가 있고 약간 휴전 상태인데 막 전쟁을 시작하면 정말 끝낼 것 같아서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는 약간 장애물도 보이고 해결이 잘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상반기에 이 한 번의 위기는 있거든요. 이러다 헤어질 수 있겠다, 크게 싸울 수 있겠다, 이런 예감이 다가와요. 근데 화산 아래에 마그마가 있는데 그 마그마는 천천히 아주 서서히 끓어오르거든요. 좋지 않은 감정이 묵혀져 있다 보면 점점 더 사실 에너지가 강해져요. 그래서 상반기는 두 분이 약간 쿨다운하는, 식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마그마는 계속 두면 나중에 한 번에 크게 터져요. 이제 그러면 정말 화산 폭발하면 마을을 다시 집어삼키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차라리 구멍을 조금 계속 뚫어주면 마그마 열이 나올 수 있는 틈이 생겨서 아예 크게 터지진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상반기에는 서로 감정을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두시는 그런 자세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5번분 입장에서도 상대방한테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연인관계 제외하고 여러분의 다른 고민이 있는데 이걸 이 사람한테 털어놓기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혹은 저 사람이 이것만 고치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저걸 말해봤자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부분도 떠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작은 갈등의 씨앗, 아주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세월의 에너지를 받으면 그 에너지가 응축되기 때문에 더 진해지거든요. 부정적인 생각도 한번 꽂히고 나면 계속 그게 걸리고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서 다른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5번분은 상반기에 어떤 문제 상황을 두 분 사이에 하나 찾으시면 이걸 내가 정말 극복해야 할 수 있는 문제일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 그럼 차라리 내가 관점을 바꾸는 게 낫나?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올해 5번분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가지치기가 필요한 시기예요. 나무는 가지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적절히 가지를 잘라내줘야 그래야 열매도 잘 맺고 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약간 냉장고 정리 이런 차원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냉동실에 냉동식품 넣어두면 얼려놨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음식을 쌓아두게 돼요. 언젠간 저거 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뭉개게 되거든요. 어느 날 잡아서 제대로 싹 치우고 진짜 필요한 거 넣어둬도 되는 거 이거만 남기고 싹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엔 냉장고 문에 아예 리스트를 적어놓고 관리를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상대방을 보시면서 상반기에는 저 사람은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진짜 좀 바꾸고 싶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게 진짜 바꿀 수 있는 건지 바뀌어야 되는 건 맞는지 여러분 관점을 정리하시면서 상반기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커플이라고 해서 항상 365일 매번 좋을 순 없잖아요. 사람이 성격이라는 게 한쪽 면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거든요. 부작용이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이 일을 굉장히 잘하고 워커홀릭이면 열정적인 건 좋은데 일단 에너지를 너무 일에만 쓰다 보니까 데이트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야 너도 워커홀릭 해야지 이렇게 자기 기준을 투영시킬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커플 관계에서 나한테 없는 거를 상대방한테 찾거든요. 나는 이게 없는데 저 사람은 이게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저 사람은 나랑 너무 똑같은 점이 많아 이래서 좋아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너무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결정적으로 5번 분들은 나한테 없는 게 상대방한테 있고 그게 또 적당한 수준이어야 되고 나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나한테 점점 맞춰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발전될 수 있거든요. 또 두 분의 연애 자체가 그런 시점을 맞이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각자가 뿌리를 잘 내려야 되고 또 옆에서 나무를 잘 세워주고 또 각자가 뻗어내는 가지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돼요. 나도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되고 또 저 사람도 가지치기를 동시에 해야겠죠. 서로 배려하면서 잘 자라는 그런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거. 그렇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반기엔 대화를 정말 충분히 해주시고요. 내가 이만큼은 여기까지 자를게. 그러니까 너도 이만큼은 잘라라.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놔야 돼요. 이게 서로 애매하게 자르면 더 방해만 되거든요. 올해는 나는 어디까지 말할지 또 어디까지 양보할지 어떤 선을 지키는 거 이게 두 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하반기에 훨씬 더 단단해지게 되고 그래야 두 분이 완벽한 동반자로 거듭나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항상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자주 대화를 나누시고 더 편하게 얘기를 많이 나누시면 그럼 두 분 관계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